H&M 2025년도 실적을 스루프 퇴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9%가 감소했습니다. 선박 회전율은 0.69 회전이고 PBR은 0.74 상태입니다. 선박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과도한 투자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M에 대한 뉴스 보도 내용이 있었죠. 호르무즈 화재, H&M 남우호 두바이 도착, 사고 원인 본격 조사, 이소영 데일리안에서 5월 8일 오전 10시입니다.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 계류장 접안 예인 12시간만. 여기 수리 조선소가 있다고 그러네요. 정부 조사단 외부 공격 선박 결항 가능성 조사 예정. 반면 선원들이 일반적인 내부 폭발과 다른 큰 폭발음을 들었다는 증언과 사고 당시 해상 부유기뢰 경고가 있었다는 점 등은 외부 충격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란 내부에서도 자국군 공격이라는 언론 보도와 이를 부인하는 군 당국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조사 핵심은 이란 공격 등 외부 요인 여부다. H&M 남우호 두바이 항구 접안 완료 오후 1시 이후 합동감식 전망. 신현유 뉴스 1에서 5월 8일 요거는 오전 9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배는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이 운영하는 벌크선으로 파나마 선적이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측인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H&M 선박은 원유 및 석유 제품 운반선 2척, 벌크선 2척, 컨테이너 운반선 1척 등 총 5척이다. 사고 당시 나머지 선박도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남호를 제외한 선박들은 사고 발생 이후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이동했다. 예인선에 의해서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죠. 두바이로 가고 있는 H&M 벌크선의 사진입니다. H&M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주소가 영동포구 여의대로 108번지, 선박회사도 본사는 서울에 있네요. 종합해운 물류기업으로서 일반 화물과 냉동화물, 특수화물 등 컨테이너로 운반 가능한 모든 화물은 물론 원자재와 원유, 프렌트 등 벌크 화물에 이르기까지 상품 특성에 맞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형선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VLCC를 포함한 선대와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항로망을 바탕으로 숙련된 해운 전문 인력들이 고객의 요청에 최적화된 물류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주요 매출처는 얼라이언스 소속 선사, GS칼텍스, 현대글로비스 등입니다. 2025년의 주요 회사 상황은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협력 개시, 국내 최초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도입, 9000TU급 9척, 23년 만에 자동차 운반선 PCTC 시장 복귀, LNG 연료 컨테이너선 발주 13,000TU급 12척, 컨테이너 선봉량 100만 TU 돌파, 2024년은 2030년 155만 TU 중장기 전략 발표, 국내 최초 LNG 연료 컨테이너선 도입 7,700TU급 2척. 2025년도에 메탄올 연료선, 그 다음에 LNG 연료선 모두 21척이나 자산을 늘렸습니다. 주가는 26,600원으로서 1년 전보다 13.4% 상승했습니다. PBR은 0.74로서 16%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한국산업은행이 35.42%,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5.08%, 국민연금이 5.34%,
외국인은 7.48%인데 검색 당시 JP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HMM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정광변광한 가결, 야당 지선용 정치 이벤트 반발도, 유현욱 서울경제에서 5월 8일 이 대통령 공약 1년 만에 현실로, 찬성률 99.9%, 구속 절차 속도, 조승환 의원, 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유령 본사 안기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이전 인력 규모와 보상안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백지 상태가 지금 다를 바가 없다. 반적 이전 우려는 과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스루풋 회계 손익과 원가 회계 손익은 차이가 없습니다. 스루풋 손익으로 표기된 내용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매출은 10조 7,211억 원으로 6.9% 감소했는데 매출에 변동하는 매출 변동비는 12.9%가 상승했습니다. 갭이 19.8%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선박 연료유 가격이나 그 화물 취급비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운영 경비는 28.9%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3조 거의 5천억 했던 매출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원대로 곤두박질해서 떨어졌습니다. 59.2%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율 13.3%, 17%가 하락했습니다. 선박은 본인들이 자가 선박하고 사용권 자산, 리스 선박 합쳐서 선박 회전율이 0.9회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 6조 8천억 규모가 거의 더블로 유형자산을 늘렸습니다. 그만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좀 저는 2023년 그래도 재고 선박 회전율이 1회전은 했습니다. 이게 0.7회전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요거 징조가 안 좋습니다. 생산 능력이라는 표현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선박의 이 운송 능력이 5,360만 800인가요? 그거가 이제 뭐 톤으로 부르든 CBM으로 부르든 이 컨테이너는 TEU인데 어쨌든 요거를 500만 선 정도인데 가동률이 84.9%, 85% 요것뿐이 되질 않는다는 얘기죠. 전년도 89.1% 거의 90% 했었는데 5% 이상 내려간 것 같습니다. 4.2% 하락했습니다. 재고자산은 선박 연료유 요거 저장품 하나 딱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매출원가에는 요것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으로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307억 원이 감소했네요. 선박 유형자산이 8조 5천억, 유형자산 내역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1조 7천억이나 올랐고 2024년도에는 2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선박 사용권 자산 4조 5천억 원대로서 이것도 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선박계는 12조 거의 13조 원으로 2조 4천억 원이 증가했고 전년도에는 3조 7천억 원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앞날은 고려하지 않고 2년간 선박 유형자산과 사용권 자산을 과다하게 증가시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 내용입니다. 연료 사용액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습니다. 1조 4,309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0.5% 증가했습니다. 가동률은 떨어졌는데 사용액이 늘었다는 얘기는 연료유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일단 여기서도 보이죠. 용선료, 항비, 화물비, 기기비, 이 화물비가 가장 크게 나갑니다. 5조 9천억 원. 이것이 매출에 변동하는 변동부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C를 합쳐서 7조 3,687억 원, 12.9% 증가했고 운영경비도 28.9% 무지막지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래고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운영경비 1조 9천억 원대에서 판매관리비 3천억을 뺀 게 1조 6,283억 원인데 이것이 이제 현장 운영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장 운영비용 27% 증가했습니다. 총 그 영업비용 대비 현장 운영 WC율 1.7%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 변동 비율은 1.7%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는 연료 및 화물비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료유 가격 하나만 가지고는 좀 안 된다. 여기에 그 용선료, 그 다음에 뭐 화물비, 요게 화물비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그 부두에서 작업해주고 뭐 이런 비용들인 것 같아요. 상하차가 아니고 선적, 그다음에 그 하라, 이걸 언로딩 하는 거, 이런 작업들이 화물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총 영업비용은 원가 회계하고 일치를 하고요. 그 투입 변동비도 일치를 합니다. 문제는 현금 흐름표 그 선박류에 대한 현금 흐름이 불투명합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48억 원이 들어왔는데 재무상태표상에 그 선박류가 307억 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58억 원의 유류가 어디로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무식하게 어디다 헤쳐 팔아먹었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요게 또 전년도에는 이렇게 또 보이죠. 현금이 148억이 들어왔는데 재고가 증기 아니고 거꾸로 372억 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차이가 521억 원이나 어디서 공짜로 유류가 생겼냐?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현금 흐름표가 플러스면은 재고 자산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2024년은 현금이 들어왔는데 재고도 증가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계가 아주 그 재고 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름으로 뭔가 많이 해먹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주요 운영비용입니다. 인건비가 3,963억 원으로서 14.2%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933명으로 43명을 증원시켰고 전년도에는 109명이나 증원이 됐는데 인당 평균 임금이 2025년 말 기준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삼성전자보다 더 받고 이 공공기관인데 어찌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멀리 그 받아 나가고 하니까 고임금 안 주면 누가 그 선박회사에서 일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어요. 또 선장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면은 그 해외에 오래 다니기 때문에 그 고임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임금 군입니다. 거기다가 노동 생산성은 떨어졌습니다. 2023년
16.1이었는데 18.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동 분배율은 상승했어요. 전년도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임금을 많이 올려주면 되겠냐, 이런 생각도 나게 되는 거죠.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선박 회전율이 0.69회전 떨어졌고요. 스루픈율도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78%로서 136.1%나 추락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도 0.33회전밖에 되질 않습니다. 물류회사니까 이 규모가 좀 많이 있어야 그또 뭐 발주를 주고 그러려는 건 몰라도 한 0.5까지 정도로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운항 안 되는 선박은 팔아 좀 치우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폭발 화재가 났든 아니면은 그 뒤쪽에 엔진 기관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관리력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8회전 좀 올라갔네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 이게 선박류겠죠. 9.8회전. 그리고 듀퐁 ROI 자본 회수율 5.4%로서 7.2% 하락했습니다. 앞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선박류 가격이 상승하고 운항비, 선박 운임은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입증 추론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선박류 가격이 상승했느냐? 떨어졌습니다. 11.4%. 그 다음에 제품 판매 가격 18.6%나 내려갔습니다. 컨테이너선이 제일 많죠. 85% 비중이 매출액에서 20.7%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선박류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야 입증이 되는데 11.4% 내려갔죠. 요건데 해양운임이 18.6% 더 내려갔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연료유 가격이나 화물비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물론 화물비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톤당으로 계산하는지 어떻게, 이런 것도 좀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강제적으로 입증 패스, 억지 패스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은 2조 5,511억 원을 벌었습니다. 전년도 7조 5천억보다는 적게 벌었죠. 그리고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5조 9,3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2조 4,461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EMS라는 게 이제 영업활동으로 들어온 현금 흐름인데, 이 원가 회계에서 얘기하는 재무 회계에서 하는 현금 흐름표, 여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내역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립니다.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 EMS는 현금 버퍼 흐름, 현금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또 감소했느냐, 순운전자금 흐름, 네트 워킹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세후현금 순이익, 여기 세후현금 순이익
이익을 더한 것이 이 전체 그 재무활동 다 포함해서 그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유현금으로 채권자한테서 5,358억 원을 추가로 빌렸는데 여기에는 리스 부채를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급이자가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그 사용권 자산 사용료 이거가 그 비성분에서도 무슨 그런 비용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급이자 처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리스 부채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주 자유현금 흐름 2조 6,805억 원인데 그 내역은 요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으로 5,286억 원이 나갔고요. 자기지수 취득으로 그 2조 1,433억 원이 자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그것이 이제 전체 비유동자산 2조 4천억을 투자했죠. 전년도에는 3,100억을 투자했고요. 납입자본 성장률 2.8배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률도 137.1%로 158.6%에서 떨어졌습니다. 2025년 실적을 토대로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합니다. 운영경비 비용이 28.9% 증가했는데 올해도 25%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중동 사태 등으로 유가가 많이 뛰었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또 50% 감소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액은 9조 9천억 원 10조를 했었는데 내려갈 거로 예상합니다. 요것은 매출 재료비 그러니까 매출 변동비도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재료 비율로 매출 변동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미주 노선 톤당 운송비라고 가정을 해보죠. 톤당 미국까지 990만 원에 운송하면은 62만 3천 원이 남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선박 회전율이 0.69회전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0.7회전인데 조금이라도 더 좀 올려보자. 0.9%만이라도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래야 10조 원을 조금 넘고 영업이익이 73만 8천 원 톤당 미국에 한 1,000만 원 돈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한 10만 원 정도 더 올려가지고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가 회계에 의한 것은 그 예측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SG를 쓰레기통에 버리자듯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려라. 는 메시지를 독하게 좀 제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효도 점심 식사를 했다가 커피숍에 와가지고 아들이 언제 찍었는지 보내줬더라고요. 저의 그 측면 사진을 아직은 허리가 꼿꼿하다고 저는 사료되는 바입니다. 옆 얼굴이 제가 이렇게 생겼군요. 그렇군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루프 퇴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는 얘기는 이 칠각형 안에서 팔각형도 아니고 육각형도 아니고 저는 칠각형을 골고루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